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어 빈곤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분들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생계급여 수급비도 인상이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혹시 나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02% 인상되며 기초생활급여별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비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부터 적용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을 의미하는데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182만 8천원에서 내년에는 194만 5천원으로 인상되고요.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487만 6천원에서 내년 512만 1천원으로 인상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내년의 기준 중위소득 발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각 급여별 선정 기준도 함께 확정 발표되었는데요. 그중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요건은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인정액과 근로능력평가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현재 54만 8천원에서 내년에는 58만 3천원으로 3만 5천원 인상되었고 4인 가구는 현재 146만 3천원에서 내년에는 153만 6천원으로 7만 3천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평가인데요.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고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조건은 만 18세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인데요. 그런데 만 18세 이상이라도 대학생일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수급자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가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사람, 희귀난 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장애 및 3급 이상의 상위 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자, 근로능력이 있지만 가구원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등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돌봄이나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지만 질병, 부상, 장애를 가져 거동이 곤란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또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법률상 의무 이행자 등입니다. 이외에도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여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다니시는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진료기록지 사본 2개월 이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우울증 등 정신적인 부분은 3개월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10월에 앞당겨서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졌지만 고액자 상가 즉 연소득이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이 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같이 살고 있다면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소득, 재산 계산에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매월 20일에 신청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을 모의로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은 검색창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으로 들어간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고 순서대로 작성하셔서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본인의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안 되며 주소지 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타법령에 따라 생계급여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노숙인자활센터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등 타법령으로 지원 중인 경우이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 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선정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하고 9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8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혹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